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습 목표 단백질, 핵산, 이것이 단위체 조합으로 형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1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그림 1-35인데요. 여기 보면 물이 70%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제 단백질입니다. 18%, 그 다음에 지질 4%, 그 다음에 이제 핵산, 그다음 기타면 무기염류가 있겠죠. 탄수화물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네 번째가 이제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고 다섯 번째가 핵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가장 적어요. 생명체 구성 물질 탄수화물, 탄수화물 아닌 거 물, H2O, 체온 유지하는데 쓰죠. 우리 사람의 36.5도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는데 쓰는 게 이제 물이다. 왜 그러냐?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뭐냐? 비열이란 말은 어떤 물질을 1g을 어떤 물질이 1g이면 1도씨 높이는 데 드는 열량입니다.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데 드는 열량이 가장 많은 열량이 필요한 것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를 시키기가 쉽지 않죠. 물이. 예. 우리가 쉽게 물을 끓이고 뭐 데우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물이 가장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 유지하기에 좋다. 무기염류는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생리작용이라는 말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소화 작용도 일어나고요. 순환, 배설, 호흡 등등등 여러 가지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작용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무기염류는 칼륨, 나트륨, 칼슘 이런 것들. 탄소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건 전부 다 탄소, 주로 수소, 산소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요. 포도당, 설탕, 녹말, 글리코젠 형태로 된 것이 이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면 역시 에너지원이고 물질 제설을 조절하는 효소의 주성분, 근육, 항체의 주성분. 이런 것들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고 단백질과 함께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 여기 지질입니다. 지질, 세포막. 예.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하는데 관여한다. 요게 핵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단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형성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머리카락의 성분도 단백질 주성분, 근육, 효소. 효소는 우리 소화 효소, 입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 이런 것들,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 이런 거 전부 다 효소죠. 이런 것들도 주로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항체 많이 들어봤죠? 바이러스나 세균, 우리 몸에 있는 침입한 외부 물질,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을 항체라고 한다. 그다음에 사람 몸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게 되죠. 단백질이 물담으로 만졌습니까?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등을 조절하는 등 여러 생명 현상에 관여한다. 그다음에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공유결합하고 있죠. 탄소가 있고 그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미노기는 NH2입니다. 화학식이. 그다음에 카복식이는 COOH입니다. 화학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R기가 있습니다. R기. 이게 R1이고 이게 R2죠. 아미노산의 종류는 한 20종 있어요. 20종인데 이 R기가 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미노산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아미노산이 20종이 있는데 그것이 뭐에 결정된다? R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 R기가 H인 경우도 있고 다른 CH2인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어떻게 되냐? 물이 빠져나옵니다. 탈수 현상이에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합니다.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이것도 공유 결합입니다.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다양한 단백질이 어떻게 형성되냐? 아미노산의 수 몇 개가 결합되느냐? 그 다음에 결합 순서에 따라, 수와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져요. 예.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데, 폴리는 많은, 펩타이드 결합이 엄청나게 많이 된 것이 폴리펩타이드입니다. 그 폴리펩타이드가 더 결합하면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게 됩니다. 폴리펩타이드를 어떻게 정의하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방금 얘기했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면 아미노산의 수가 대략 기준이 한 50개 이하일 때는 뭐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 50개보다 더 많으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단백질 형성인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그때 물이 빠져나온다고 그랬어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계속 수많은 아미노산과 계속 결합이 되겠죠. 이렇게 한 50개까지 정도는 뭐가 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이 폴리펩타이드가 선처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여기도 뭐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나선형으로. 이게 나선형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단백질의 구조가 이제 바뀝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꺾이죠. 예. 여기서 구부러지고 꺾이고, 이어서 구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면서 뭐가 됩니까? 3차원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이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글로빈 단백질입니다. 글로빈. 요 가운데 빨간 게 뭐냐면 이게 햄기라 그러죠. 여기 철이 들어 있어요. 철. 그래서 이걸 합쳐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 예. 이 단백질이 네 종류가 있죠. 이렇게. 이게 합쳐져 가지고 헤모글로빈, 혈색소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적혈구에 많이 들어 있죠. 얘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산소 운반 기능을 하게 되죠. 여기에 산소가 들러붙어요. 그래서 산소 운반 기능을 하게 된다.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산 배열의 이 순서에 따라서 구부러지고, 여기 구부러졌죠?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고 글로빈 단백질이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되죠. 그래서 이 단백질의 기능은 입체 구조, 어떻게 형성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 구조에 의해서 특정한 단백질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서로 다른 순서죠. 서로 다른 순서로 결합하여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 이 아미노산들이 20종의 아미노산들이 어떠한 순서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독특한 입체 구조가 나타나고, 그것이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핵산 보겠습니다. 핵산. 뉴클레익 엑시드, 영어로 하면 핵산은 모든 생물의 세포 중에서도 핵 안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고분자 탄수화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하는 데 관여한다. 이게 이제 핵산의 기능이 되겠네요. 유전 정보 저장, 단백질 합성.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뉴클레오타이드 있죠.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 요것이 뭐다? 핵산의 단위체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요 인산과 당이 결합하죠. 요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당이고, 요게 염기고, 요게 인산이죠. 인산이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결합합니다. 이게 오각형으로 했죠. 탄소가 5개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5탄당이라고 합니다. 탄소 5개짜리. 여기 C가 여기 있어요. 탄소가. 여기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과 당이 결합하고, 인산과 당이 결합한다. 이렇게 돼 있다. 하나의 유클레오타이드에 포함된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고, 이 결합이 반복되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한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핵산의 종류에는 RNA도 있고 DNA도 있습니다. 리보뉴클레익 엑시드 RNA, 디옥시리보뉴클레익 엑시드 DNA가 되어 있습니다. RNA는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할 때 직접 작용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RNA라고 합니다.
RNA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보지 말고요. 자, 표를 보겠습니다. DNA와 RNA.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되어 있고요. 리보스는 똑같아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은데 U가 이죠. 우라실. RNA는 타이민 대신에 우라실이 염기입니다. 분자 구조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 DNA는 두 가닥 꼬여 있는 이중나선. 그 다음에 RNA는 한 가닥, 단일 가닥입니다. 단일 가닥.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DNA 구조, 여기 RNA 구조죠. DNA는 보세요. 이거 한 가닥, 이거 한 가닥, 두 가닥이죠. 그 다음에 RNA는 그냥 한 가닥이에요. 단일 가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뉴클레오타이드 똑같아요. 얘는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고 얘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타이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CGTAGCAT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이게 상부적 결합이라고 해요. 상부적 결합. 그래서 요게 이제 상부적 결합이죠. 상부적 결합.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합니다. 타이민은 누구하고만? 아데닌하고만 결합합니다. 그 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하고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만 결합한다. 이게 상호 보완적 결합이다. DNA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자, 기능 보겠습니다. 기능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한다? 저장한다. RNA도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근데 RNA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기능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4종류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게 되죠. 뭐 A, T, T, G, C, C, 또 A, G, G, T,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염기 서열이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 이 서열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결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DNA 유전 정보가 저장되고 이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죠. 요 3개씩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서로 이제 결합하겠죠. 아미노산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확인하기 문제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과 핵산이 단위체 조합으로 형성됨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